강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내용들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주가와 뉴스의 상관관계를 한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초석을 다시 다져놓고 그리고 오늘장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숙지를 하고 맨 밑에 그죠? 맨 밑에 또 실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 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뉴스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대략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바로 이 이벤트입니다.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뉴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싹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얘기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장 중요한 거죠. 뉴스를 확인하고 진입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늦어버리고 상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이 시그널을 보여줘요.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급등전 시그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대는 언제 있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내가 왜 이 종목을 오늘 아침에 샀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야기들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이 주가의 상관관계, 그죠? 이 이벤트가 어떤 사건에 발생되기 전과 후의 시세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네, 이 얘기 분명히 지난주에도 해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응용했다면 오늘 장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복습을 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 카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이제 굉장히 심플한 화면인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슈와 주가의 상관관계. 이 정 가운데 보게 되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무슨 관련주가 올라간다. 혹은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무슨 종목이 무슨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이 속임수 파동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라는 거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로스차일드 일가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영국에다가 베팅할 것인가 프랑스를 베팅할 것인가라는 그런 싸움이 금융시장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큰손 정보력이 있는 이 로스차일드 일가에서 영국이 승리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확보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영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영국 국채를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줍니다. 영국이 졌구나 라고 사람들이 속게 만들어버리고 영국 국채 가격이 바닥을 향해서 간다. 그때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이 영국 국채를 싼 값에 헐값에 싸그리 매입을 해버려가지고 영국의 승전보 소식과 함께 국채 폭등. 이야기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태초서부터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드렸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러한 플로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속임수 하락 시대 파동을 주게 되고, 자 반대로 떨어질 거다, 진실된 파동이 떨어질 파동이다 하게 되면은 A라는 이벤트 발생되기 전에 먼저 올라가주는 현상. 바로 이 이벤트라는 게 오늘장에 이 남북 평양 공동 이 선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선언문 발표와 함께 뭐 남북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속임수 파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오늘 A라는 사건 회담 발표문 나오게 되니까 크게 하락해버립니다. 봐보세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화면을 이제는 우리 차트 화면을 옮겨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서부터 하나씩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 거냐면은 이제 9월 평양 공동 선언문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대북 광물 자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티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이 종목이 이전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여요. 횡보합니다. 별달리 이슈가 없어요. 2,500원 근처에서 그냥 저냥하게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상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티플렉스 뭐야? 저 종목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상한가지? 분석해 보니까 아, 광물자원 재료가 있구나. 북한 관련돼서 이벤트 나오면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이 등락폭을 계속 보여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기서 종목이 19%까지 또 올라가 버립니다. 상한가를 친 자리 위에서 19%가 움직여 버리면 그죠? 투자들의 관심에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티플렉스라는 종목 광물자원 종목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북으로 가지 거기서 광물자원 이야기 하려나 보구나. 이거 수혜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더 간다. 뭐 4,000원, 5,000원, 뭐 10,000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풍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제처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루 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루 전입니다. 자,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어떻죠? 금방이라도 전고점을 쏘아서 급등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평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었는지를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사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종목에 또 위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성공했구나. 이 종목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어제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장초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하락합니다. 그죠? 자, 오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상승을 해주면서 마치 오늘 평양회담 진행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서 주가가 막 고공행진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해버립니다. 오늘 아침 시가에서 접근했다 하게 되면은 4% 떴다가 마이너스 15% 빠졌으니까 19% 손실이에요. 아침 시가 대비해서 19% 하락세. 만약에 내일장에 뭐 실망 매물이 더 나온다 하게 되면은 추가 손실까지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에 이 상한가가 나오기 이전에 바로 이런 구간대에서 먼저 진입 구간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친 이후에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면서 뭐 10,000원 간다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게 됐었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늘장에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평양회담 일정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사실은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에 또 특징적인 내용으로 또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죠. 해인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종목과 똑같이 광물, 자원,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북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해인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 한 7,000원 언더 자리에서 별달리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게 되고 또 특히나 이날짜 같은 경우에는 또 개파락까지도 합니다. 만약에 이 해인이라는 종목을 이전에 여기서 갖고 있었던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이렇게 개파락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뭐 별로 좋은 거 없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손절을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서부터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때 9월 7일 날 같은 경우에 종목이 이제 장대 양봉이 있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어제자 9월 19일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장대 상승 시세의 양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투자분들이 이제 환상에 빠지는 거죠. 해인 왜 올라가는 거지? 광물 자원 관련된 종목이구나. 아, 내일 북한 관련된 이벤트 있는 날이다. 이거 또 그죠. 이번에 북하고 남하고 얘기가 돼서 내일장이 발표가 될려나 보구나. 이런 이제 환상을 또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목이 현재 뭐 7,500원인데 또 이제 10,000원 가리라 뭐 12,000원 가리라 상한가 친다. 내일장에 뉴스 한 방이면 상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장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든지 어제 장중에 이제 진입을 했다 하게 되면은 바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8,000에서부터 마이너스 13%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치 오늘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폭등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이런 속임수 흐름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쵸 하락의 시세가 진행되면서 뉴스 이후에는 오히려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 그래서 뭐 최근 뭐 어제장에 이제 매입을 한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손실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거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정직하게 판단하게 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대가 매입하기 좋았던 구간대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볼만한 종목이 많은데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종목이에요. 예. 자연과 환경도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넓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그 비무장 지대 있죠? 예, DMZ라고 부르는데 이 비무장 지대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쪽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활용을 하게 됐었을 때 이 평화의 공원을 이제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일대에 이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언제? 최근에 올라가줬죠. 자, 차트를 당겨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8월 말경 선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대략 한 1,9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합니다.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2,200원까지 올라가고 막 상승을 합니다. 10% 이상 올라가고 15% 막 올라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제자 9월 18일 날 종목이 또 장중에 슈퍼 슈팅을 보입니다. 어떻게? 2,600원까지 장중 상승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차트를 딱 보고 있다가 자연과 환경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검색이 되고 하면은 저 종목은 또 왜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찾아보겠죠. 자연과 환경, 비무장지대 관련된 뭐 공원 건설 사업에 따른 뭐 수혜주의다. 이런 내용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왜 올라가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내일 어머나 세상에 이벤트가 있구나. 내일 또 이제 그 대통령관의 어떤 이제 이야기 했던 담화문 발표가 있을 텐데 거기서 평화공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종목을 매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은 어제장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2,300원, 2,400원, 2,5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상한가 가겠는데 해가지고 매입 2,500원, 2,550원, 2,600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오늘 장에 딱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가에서 매입을 하신 다음에 오늘 10%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래 만에 뭐 15% 이상의 손실이 그냥 한 번에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일 관련된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구나. 내일 장에 한번 더 치겠구나. 오늘 사놨자. 5%만 먹고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들어갔을 때 이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상승해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벤트 발생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다. 그래서 이벤트 발생 이후에 막 엄청나게 폭등할 것처럼 분위기 잡아놓고 오히려 거꾸러지는 장세가 나오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A란 이벤트 발생하고 나서 크게 하락할 것처럼 분위기를 험악하게 준 다음에 사건을 발생시킨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 관련된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하고 그리고 오늘 좋은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보신 내용. 사건 발생 이전의 속임수 흐름 그리고 진실된 흐름은 반대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A라는 이벤트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진행되는 하락 혹은 상승에 속으셔가지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하락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종목만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났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7월 한 중순경서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 막 타면서 잘 가졌었고 6,000원까지
잘 올라가줬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보이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막 오늘 이후로 더 가겠지라는 상태로 매입했다가 6,000원대에서 진입하게 되면 오늘장에 마이너스 9%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뉴스가 발생하고 나서 혹은 이제 뉴스 발생 시간 이제 인접해서 종목을 사게 되면 이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럼 언제 이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되느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올라가는 종목인지는 이미 상승이 된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승하기 전에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종목을 이제 선취를 하는 구간대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지 주식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화면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선취해야 되는 구간, 제가 이미 말씀해드렸어요. 시세를 보시라고, 시세. 모든 종목에는 4가지 시세가 있다. 상승하는 시세, 하락하는 시세,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시세,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는 시세. 그죠? 이 시세의 흐름 속에서 하락하고 하락이 끝난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의 자리를 보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바로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시세가 기승전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럼 티플렉스, 해인, 삼육물산 이런 종목들 아까 전에 봤었던 종목들인데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급등전 선취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지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시세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화면,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봤었던 화면이에요. 이렇게 올라감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는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인 주식에 이런 사이클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동산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도 그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큰 손. 이 지역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지역인지를 몰라요. 근데 정보력이 있어요. 아까 전에 로스차일드 일가가 이제 그 영국이 이길 거라는 승전 소식을 미리 파악했던 것처럼 정보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큰손 사람들이 이 미개발 지역의 토지를 딱 보면서 여기는 크게 성장할 곳이다. 미리 판단해서 그 일대의 땅을 그냥 싸그리 매입을 해버린다. 그렇게 큰 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시세는 올라간다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느낌으로 주가도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모르는 시점. 그러니까 주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를 모르는 시점. 아까 전에 보셨던 주가 그냥 횡보하는 상태.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별달리 시세를 내지 못하는 노관심 영역.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영역.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가의 변화 흐름을 만들려면은 이 큰 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강력한 정보력과 강력한 매입 자금을 들고 투자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전문 투자 주체.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은 난다킴, 난다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거물이 입성한다 하게 되면은 그 일대의 개발 소식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시세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점까지 이제 시세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가치도 그렇고 주식의 가치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라감이 있으면은 꼭대기라는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열 양상이 찌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그런 환상 속에서 고점에서 종목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죠? 제가 카페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역세권의 카페를 차렸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이 카페를 갖고 싶다 하면서 탁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경쟁사 딱 나오게 되면서 카페에 그 장사 안 되는 것처럼 시세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쫙 내려가게 돼요. 쫙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영원히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또 이제 재도약의 영역이 나오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카페 하기에는 장사가 부지가 안 좋지만 경쟁사 때문에 안 좋아졌지만 여기에다가 피트니스 센터를 차리면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또 이제 부동산계의 거물이 등장하면서 싹 다 리모델링 해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점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헐값에 다시 매물을 내놓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저기서 또 큰 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데 들어가는 이제 큰 손들은 제가 이제 떴다박, 이름을 이제 떴다박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떴다박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큰 손이 입성된다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런 다음에 또 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좋구나 하면서 또 사는 우리가 속칭 이제 호구라고 표현해드렸죠. 호구 투자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종목을 보실 때는 한참 좋아질 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 빨간색 그 점선이 있는 자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기서 나와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뭐라고 그랬죠? 가격의 변화는 없으나 시세의 변화는 없으나 무슨 변화가 나온다? 거래량의 변화가 나온다. 그렇죠? 거래량의 변화가 나온다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종목의 시세는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 저런 무슨 뭐 쓰레기 같은 종목이 다 있나 이런 생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노관심 영역에서 이 큰손 자금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그 일대의 매입을 그렇죠 지대를 싹 다 매입을 해버린 것처럼 저가에 나와져 있는 시장 유통 물량을 쓸어먹는 주체가 나오게 된다. 그럼 거래량의 변곡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바로 그런 자리들이 큰손 등장 영역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주가의 시세는 변화는 없으나 거래량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오늘 장에 봤었던 이 종목들의 사례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봉상 차트 화면 보는 방법 많이 말씀해드렸죠. 이 T플렉스 월봉상 차트 화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들어가는 구간대 또 다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T플렉스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연말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2,000원 이하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2,000원 이하, 1,800원 사이에서 10% 이하의 그런 변동폭만 살짝 보여주면서 횡보를 쫙 해버립니다. 주가의 시세인 변화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구간이 어떤 자리냐면은 거래량의 변화 흐름이 나올 때를 포착하도록 제가 이제 그 시스템화해서 차트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에는 통통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좀 급변한다 싶게 되면은 월봉상에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시세의 변화는 일정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의 변곡의 흐름이 심심치 않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재료를 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폭등합니다. 2,000원대에서부터 4,500원까지 대략 150%의 상승률, 2.5배가 상승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손의 입성 과정. 아까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부동산계의 거물 난다킴. 그죠? 난다킴의 입성이 진행이 된 다음에 큰 시세. 근데 영원한 시세는 없다. 또 가다 보게 되면 떨어진다. 떨어진 다음에 종목이 다시 한번 예전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새 주인이 등장하면서 새 동약의 영역. 아까 뭐라고 그랬죠? 떴다박의 등장. 떴다박 큰 손이 등장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또 한 사이클이 또 올라갑니다. 4,000원까지 또 찍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매입을 하기 좋은 영역은 바로 이 구간, 아까 전에 차트에서 그 그림으로 봤었던 네모칸 점선 구간, 바로 거기가 바로 이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도약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대에서 매입을 해야지 큰 상승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포착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고가권에서 물리는 매매 행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볼게요. 또 종목으로 해인이라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전에 봤었던 해인입니다. 해인이라는 종목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사하죠. 봐보세요. 여기 또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는 구간대가 확인되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가 3,000원에서부터 4,000원 사이입니다. 4,000원에서부터 3,000원 사이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횡보만 이렇게 쫙쫙 하고 있는데 거래량의 변곡이 찾아왔다고 빨간색으로 신호가 뜨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거 제가 지워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밑에 있는 차트 화면을 지워드리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 나오는 게 조금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4,000원 언더 3,000원 사이에서 주가의 시세는 변동이 없으나 거래량의 변곡을 읽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5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올라가 버리죠. 이것도 거의 2배 이상 상승 시대가 꽉 나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 또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전에 고점 형성시켰던 전고점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또 쉬죠. 그다음에 제도약의 영역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난다킴이라는 큰 손의 등장으로 진행된 첫 번째 상승 파동이다. 하게 되면은 다 쉬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큰 손 세력 입성 떴다박의 상승 시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9,5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종목을 매입했으면은 여기서 사시는 거고, 만약에 미리 판단해서 여기서 사놨다 하게 되면은 오늘 엄청난 수익으로 종목을 팔았겠죠. 네. 그래서 누구는 팔아서 수익이 나지만 누구는 고가권에 사서 손실이 나는 이 주식시장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런 매매들이 바로 이런 식의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고 싶잖아요. 주식으로 돈 벌고 싶고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사놓고, 그죠? 남들이 울을 때 갖다 팔아버리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바로 이런 구간대 진입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계속 봐야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 그 재료를 달고 올라간 종목입니다. DMG 거기에 이제 평화공원 설립되면은 이 회사가 또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인데 내용은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월봉상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특히나 강조를 했었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납니다. 9,000원짜리 종목이 4,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 시세를 받게 되면은 종목이라는 게 바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의 변곡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력이 있고 투자 능력이 있는 큰손 자금이 입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난다킴 같은 그런 큰손의 매입이 등장했다. 하게 되면은 이 주가를 하락을 방어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이 일대의 이제 그 물량은 주식 물량은 내가 싹 쓸어가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이때로 돌아가 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보면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뭐가 좋다고 이 종목을 사질 않겠죠. 근데 샀어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폭증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 나쁜 종목으로 보고 있는 삼육물산을 3,500원 일대에서 싹쓸이 매입을 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의심의 결과가 바로 북한이라는 재료를 달고 8,59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시세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시세가 나올 것이다.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큰손 주체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변곡이 발생되는 자리에서 찾아야지 종목이 뉴스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난다킴 패턴이라면은 종목이 또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고점 찍고 내려온 이후에 4,500원 선에서 또 한 번 거래량이 폭증해 버리죠. 그리고 또 한 번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합니다. 거래량이 변곡이 나타났습니다. 4,500원에서 새 주인이 등장합니다. 라는 게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 9월 달에 또 올라갔죠. 얼마까지? 7,300원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에 나왔을 때 한 차례 수익을 가능하고 떨어진 이후에 재진입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2차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저점이 확인되고 큰 손의 매입이 확인될 때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상승이 나오고 수익이 터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자리들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매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